2024년 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 중개소 앞 40대 중반의 김모 씨가 새벽 5시부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오늘 청약하는 아파트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죠. 김 씨 뒤로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이번엔 꼭 당첨되어야 하는데 김 씨는 이미 청약 통장을 15년째 넣고 있었어요. 지난 5년간 10번을 떨어졌죠.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냐고요? 집이 없으면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 같아서요.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에요. 신분증이고 계급장이고 인생의 성적표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만남에서 집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사세요? 이게 인사치레예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상상도 못할 질문이거든요. 강남 아파트 있어요. 라고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월세 살아요. 라고 하면 미묘한 동정이 섞여요. 오늘은 왜 한국인만 유독 집에 목숨을 거는지 그 뿌리 깊은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OECD 국가들의 자가 보유율을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나와요. 한국은 58%예요. 독일은 51%, 스위스는 42%, 프랑스는 64%예요. 숫자만 보면 한국이 특별히 높지 않아요. 그럼 뭐가 다른 걸까요? 독일 사람들은 평생 월세 살아도 아무렇지 않아요. 집주인한테 전화하면 고쳐주니까 편하다. 고 생각해요. 스위스는 부자들도 월세 살아요. 집 사느라 목돈 묶어놓을 필요 없다. 그들의 생각이에요. 한국은 정반대예요. 월세는 실패한 인생의 상징이에요. 첫 번째 이유는 한국의 독특한 역사 때문입니다. 1970년대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박정희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집을 사면 좋았어요. 집 있는 사람은 보수적으로 변하거든요. 혁명이나 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1980년대에는 더 심해졌어요. 전두환 정부가 강남 개발을 시작한 거죠. 강남에 좋은 학교를 배치하고 도로를 넓게 뚫고 지하철을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렸죠. 1988년 서울에서 종이 회사를 다니던 박모 씨 이야기를 들어드릴게요. 박 씨는 30대 초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월급은 50만 원 정도 받았죠. 어느 날 회사 선배가 말했어요. 야, 지금 강남 아파트 사두면 나중에 대박이야. 청약 넣어봐. 박 씨는 고민 끝에 청약을 넣었고 당첨됐어요.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였죠. 분양가가 5천만 원. 박 씨 연봉의 8배였어요. 부모님한테 2천만 원을 빌리고 은행에서 3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10년이 지난 1998년 그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 됐어요. 2008년에는 8억 원, 2018년에는 20억 원, 2025년 지금은 30억 원이에요. 박 씨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집에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29억 5천만 원을 벌었어요. 30년 동안 회사에서 번 월급을 다 합쳐도 10억 원이 안 돼요. 이런 일이 박 씨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1980년대, 1990년대 강남 아파트 산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대물림 됐죠. 부모님들은 자녀한테 교육했어요. 너는 반드시 집을 사야 한다.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2000년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더 올랐어요.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부양 정책을 폈죠. 문재인 정부는 25번 넘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2배 올랐어요. 사람들은 확신했죠. 정부가 뭘 해도 집값은 오른다. 이게 50년 동안 반복된 거예요. 할아버지가 집으로 돈 벌고 아버지가 집으로 돈 벌고 이제 나도 집으로 돈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DNA에 새겨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약한 사회 안전망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월세 사는 노인은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나와요. 의료비는 무료고요. 월세 100만 원 내고 나머지로 살 수 있어요. 한국은 어때요? 국민연금 받는 노인이 한 달에 평균 60만 원이에요.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자식한테 손 벌리거나 폐지 죽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한국 노인들은 집이 필요해요. 집이 없으면 노후가 불안하거든요.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가 평생 고용을 보장 안 해요. 40대 후반이면 퇴직이에요. 2019년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이모 씨는 40대 후반에 명예퇴직 압박을 받았어요. 연봉 1억 2천만 원 받는 부장이었지만 재취업이 안 됐죠. 다행히 이 씨는 강남 아파트가 있었어요. 15억 원짜리였죠. 퇴직금으로 대출 갚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작은 일이라도 하면 됐어요. 만약 집이 없었다면 퇴직금 3억 원으로 월세 150만 원씩 내면 16년 만에 바닥이에요. 집은 사회 안전망이에요. 나라가 보호 안 해주니까 집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거예요. 유럽은 나라가 보호해주지만 한국은 아니거든요.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의 결혼 문화 때문입니다. 2024년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미혼 여성 1000명을 조사했어요.
결혼 상대 남성이 갖춰야 할 조건이 뭔가요? 1위가 집이었어요. 70%가 자가 보유 남성과 결혼하고 싶다. 고 답했어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지옥이죠. 30대 직장인 평균 연봉이 4,500만 원이에요. 10년 모아봤자 4억 5천만 원인데 서울 아파트가 평균 12억 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손 벌려요. 2023년 경기도 수원에 사는 최모 씨는 결혼하려고 부모님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았어요. 자기 명의로도 2억 원 대출. 총 5억 원으로 신혼집을 샀죠. 결혼은 했지만 빚이 5억 원이에요.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 나가요. 월급이 400만 원인데요. 이게 정상인가요? 네 번째 이유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 때문입니다. 좋은 학군에 살려면 집이 필요해요. 강남이 대표적이죠. 2020년 서울 강동구에 살던 박모 씨는 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주변 엄마들이 말했죠.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대치동으로 이사 가세요. 강동구 집 7억 원을 팔고 대치동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 8억 원 받아서요. 대출 이자만 한 달에 25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학원비가 200만 원. 합산 소득 800만 원인데 한 달에 8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매달 적자였죠. 다섯 번째 이유는 신분 상승 욕구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 는 경쟁 심리가 강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집이에요. 집은 주소로 표현되거든요. 2022년 대학 동창회에 간 김모 씨 이야기예요. 20년 만에 만났는데 다들 묻더래요. 어디 살아? 김 씨가 경기도 고양시요. 라고 하자 분위기가 미묘해졌대요. 다른 친구들은 강남 대치동, 서초구 반포, 송파구 잠실 이랬거든요. 주소가 신분증이에요. 같은 대학 나와도 사는 곳으로 서열이 정해져요. 합리적이지 않지만 현실이에요. 여섯 번째 이유는 한국의 전세 제도 때문입니다. 전세는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죠. 전세 5억 원이면 5억 원을 모아야 하잖아요. 그럼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집을 살까. 독일이나 스위스는 월세만 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씩 내요. 목돈이 필요 없어요. 한국은 전세금으로 5억 원을 묶어놓으니까 이 돈이면 집을 사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곱 번째 이유는 조급한 문화 때문입니다. 빨리빨리. 문화 들어봤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사야 한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2021년 코로나 때가 최고조였어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거예요. 2030세대 100만 명이 영끌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떨어져도 안 팔아요. 나중에 다시 오를 거야. 라고 믿거든요. 집값은 결국 오른다. 50년 동안 맞았으니까 앞으로도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외국은 정말 다를까요? 독일 베를린에 사는 토마스는 IT 회사 다니고 연봉은 한국 돈으로 8천만 원이에요. 토마스는 월세로 살아요. 집 살 생각 없냐고 물어봤더니 왜 사요? 독일은 월세 세입자 보호가 강하거든요. 스위스 취리히에 사는 마리아는 은행원이에요.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죠. 부자예요. 근데 월세로 살아요. 집 사면 그 돈이 묶이잖아요. 차라리 투자하는 게 낫죠. 마리아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서 연 5에서 7% 수익을 내요. 스위스에서 집값 상승률은 연 1에서 2%예요. 합리적인 판단이죠. 일본은 또 다른 케이스예요. 일본도 1980년대까지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고 믿었어요. 근데 1990년 버블이 터졌죠. 도쿄 집값이 반토막 났어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 못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배웠어요. 집값이 영원히 오르지 않는다. 한국도 그렇게 될까요? 가능성은 있어요. 한국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2025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됐어요. 2070년이 되면 인구가 30% 줄어든대요. 인구가 줄면 집 수요도 줄어요. 근데 서울은 다를 수 있어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오니까요. 이게 한국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서울 집은 안 떨어진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럼 해법은 뭘까요?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집을 투자 수단으로만 보지 마세요. 집은 사는 곳이에요. 둘째, 무리한 대출은 위험해요. 대출 이자를 월급의 30% 이상 내면 위험한 거예요. 자기 돈이 최소 30%는 있어야 안전해요. 셋째, 집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집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넷째,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다섯째, 부모님한테 무리하게 손 벌리지 마세요. 부모님도 노후가 있어요. 여섯째, 정부 정책을 맹신하지 마세요. 50년 동안 집값 못 잡았어요. 일곱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집은 20년, 30년 사는 곳이에요. 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집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칠 필요는 없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세요.